대한민국 조선업의 마지막 보루이자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벽이라 믿었던 LNG 운반선 시장이 단 한 달 만에 중국에게 과반을 내주며 처참하게 쫄려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술 격차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있던 사이 중국은 야금야금 점유율을 갉아먹더니 기어코 지난달 전 세계 발주량의 60%를 쓸어담는 기염을 토하며 우리 턱 밑에 칼을 겨누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생존 시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성적표 뒤에 숨겨진 진짜 공포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을 똑바로 뜨고 직시해야 할 건 바로 지난 1월의 수주 성적표인데 이게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충격적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22척 중에서 중국이 무려 13척을 가져갔고 우리가 9척을 가져가는데 그쳤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이 LNG는 한국이라는 공식을 산산조각 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점유율이 86%를 찍으며 역시 K조선이라고 환호했던 게 민망해질 정도로 새해 첫 달부터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겁니다. 이게 단순히 중국이 운이 좋아서 혹은 우리가 배를 만들 공간이 없어서 벌어진 일시적인 해프닝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중국 조선업이 이제는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위협 단계로 진입했다는 명백한 시그널이자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특히 뼈아픈 대목은 말레이시아의 국영에너지 기업인 MISC가 중국 후동 중화조선에 LNG선을 대거 발주했다는 뉴스인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MISC는 그동안 한국 조선소의 든든한 우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현대나 삼성 같은 우리 기업들에게 배를 맡겨왔던 그들이 이번에는 보란듯이 중국행을 택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단순히 가격이 20% 정도 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천억 원짜리 배를 중국에 맡겼을까요? 이제는 중국 배도 쓸만하다는 인식이 선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거고 한국이 자랑하던 기술적 프리미엄이 더 이상 절대적인 방어막이 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선주들은 냉정합니다. 가성비가 나오고 납기만 맞춰준다면 굳이 비싼 한국 배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지금은 도크가 꽉 차서 못 받는 거야. 중국은 이삭죽기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중국은 무섭게 덩치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진짜 공포스러운 지점이거든요.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2028년, 2029년까지 일감이 꽉 차 있어서 물리적으로 배를 더 만들 공간이 없는데 중국은 이 틈을 타서 공격적으로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후동중화조선만 해도 연간 건조 능력을 2배 가까이 늘리면서 우리 물량을 빨아들이고 있고 다른 중국 조선소들도 30만 톤급 도크를 새로 파면서 너네가 못 만드는 거 우리가 다 만들게라며 달려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배가 불러서 손님을 돌려보내는 사이에 경쟁자는 가게를 확장해서 그 손님들을 전부 단골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낙수 효과가 중국의 기술력을 급속도로 끌어올리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많이 만들어 볼수록 기술이 느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수백 척을 만들며 쌓았던 노하우를 중국은 이제 막대한 물량을 소화하며 압축적으로 습득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중고의 중국산 LNG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멈췄다느니 하는 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디테일한 기술력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선주 입장에서 한국 배가 100점이라면 중국 배는 85점은 된다고 판단하는 순간 가격 경쟁력 앞에서는 한국의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수주한 배들이 인도되는 3, 4년 뒤에는 그들이 쌓은 데이터와 경험치가 우리를 턱 밑까지 추격해 있을 게 뻔하거든요. 가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재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선 한 척 가격이 한국은 2억 4,800만 달러 수준인 반면 중국은 2억 3천만 달러 선에서 오더를 따내고 있습니다.
척당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차이가 나는데 한두 척이면 몰라도 10척을 발주하면 3천억 원이 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선주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죠. 게다가 지금 해운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선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굳이 최고급 사양의 한국 배보다는 적당히 좋고 훨씬 싼 중국 배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린 명품이니까 비싸게 받아야 해 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이에 시장은 가성비 좋은 준명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2029년 슬롯이 중국도 꽉 차면 다시 우리한테 오겠지 라고 낙관론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건 너무나 아니라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물량이 넘치는데 시설 투자를 안 할 리가 없고 실제로 지금도 스마트 조선소를 짓내 만회하면서 캐파를 미친 듯이 늘리고 있거든요. 만약 중국이 생산 능력을 대폭 확충해서 2029년 이후에 물량까지 싹쓸이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가 선별 수주를 하는 게 아니라 국월 수주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호황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2010년대 중반에 겪었던 그 끔찍한 불황이 더 큰 파도로 덮쳐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기술적 난이도가 극도로 높은 최첨단 사양이나 친환경 엔진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유효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제조 이촌이보니 뭐니 하면서 조선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고 국영 해운사들을 동원해서 자국 조선소에 일감을 몰아주며 트랙 레코드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인력난 때문에 배 만들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네 만회하며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의 숙련공들은 은퇴하고 젊은 인재들은 조선소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기술 격차를 유지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인력 부족이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납기 지연으로 이어진다면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쇠빙 LNG선이나 초대형 에탄 운반선 같은 특수 선종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매서운데 예전에는 저걸 중국이 어떻게 만들어? 라고 비웃었던 배들을 이제는 버젓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크선 시장을 중국에 내주고 컨테이너선 시장도 위협받고 이제 마지막 남은 LNG 시장까지 내주게 된다면 한국 조선업의 남은 미래는 무엇일까요? 크루즈선은 유럽이 잡고 있고 해양 플랜트는 유가 변동성이 너무 큰 리스크 덩어리인데 말이죠. LNG 선수선 수주 60%라는 숫자는 단순히 중국이 배를 많이 팔았다는 뉴스가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포트폴리오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기술 초격차 타령이 아니라 중국이 쫓아올 수 없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입니다. 자동화율을 높여서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암모니아나 수소 운반선 같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해서 룰세터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기존 LNG선 시장만 파먹고 있다가는 몇 년 안에 잡아먹힐 게 뻔하거든요. 중국은 이미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패하면 망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보수적인 경영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중국 배는 품질이 안 좋아라며 깎아내리는 데만 열을 올리는 건 정신승리에 불과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패배자의 변명처럼 들릴 뿐입니다. 선주들이 바보라서 수천억을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하고 그들이 왜 한국을 떠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의 수주잔고가 바닥나는 3년 뒤 텅 빈 도크를 바라보며 후회해봤자 그때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일 테니까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지 않으면 조선 1위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은 역사책에서나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무기로 싸울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술이 더 좋아라는 말로 버티기에는 중국의 물량 공세와 속도전이 너무나 위협적이고 그들의 학습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거든요. 2026년 1월 중국이 가져간 60%의 점유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의 시작일 수 있으며 이 흐름을 되돌리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조선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만 합니다.